반갑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입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대비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봉투 이미지예요. 일단은 그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이름이 딱 스피드러너,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그 빠르게 배우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인데 이게 빠르게 또 달리는 약간 그 러너를 이제 발음을 조금 이제 굴리면 러너 이렇게 굴리면 달리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빠르게 배우는 사람 뭐 이거죠. 빠르게 달리고 빠르게 배우고 뭐 약간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이제 옛날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조교 중에 수학을 엄청 잘하는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영알못 이 친구 또 영어를 좀 잘 못해가지고 편집하다가 여기 R을 빼먹었네요. 스피드 리너 빠르게 기대는 사람. 네, 이렇게 잘못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름은 스피드 러너입니다. 자, 이제 시즌이 4개 출시가 돼요. 시즌 1은 6월 30일 날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2 제가는 8월 초쯤 오픈이 될 것이고요. 파이널 시즌 1 9월 중순. 자, 9평 지나서 9평 내용 약간 반영할 거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시즌 2 10월 초중순. 자, 이렇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전부 각 시즌마다 4회분이고요. 항상 질문이 많은 게, 뭐 기하 있나요? 확통 있나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과목 여기 다 들어가 있는 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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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분 해서 총 16회분 이렇게 오픈 예정이에요.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이제 뭐냐면 여기 문항들이 전부 다 뭐 신규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파이널 시즌 1, 파이널 시즌 2는 전 문항 신규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지금 현강에서 제가 34회분 이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를 오픈할 계획이고 지금 뭐 이미 인쇄 들어간 것들도 좀 있고 한데 그 34회분 중에 4회분, 4회분에서 8회분 선별해서 오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현강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선별 오픈. 자,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 시즌 1, 시즌 2는요. 일단 시즌 1은 6평 내용을 약간 이제 반영하긴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인강에 오픈된 적은 없어요. 근데 작년에 현강에서 진행됐던 모의고사들 문제들 있죠? 그런 게 좀 일부 사용이 됐고 근데 그 작년에 인강에는 오픈된 적이 없는 자, 그래서 인강의 입장에서 보면 전 문항, 신규 문항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즌 2는 뭐 아직 제작을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아마 그 인강에서 오픈된 것 중에 파이널 시즌 2 거기 문항들을 중심으로 좀 제작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뭐 문항 구성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피드러너 모의고사의 주요 특징. 자, 요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제 자랑이죠. 자랑인데 가장 최신 트렌드의 최상의 대응력을 발휘하는 모의고사다. 자,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트렌드에 정말 민감하고 그냥 민감한 게 그냥 이렇게 평가원이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이렇게 뒤쫓는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물론 이제 뒤쫓을 것은 뒤쫓아야 되겠지만 약간 한 발 앞서가서 평가원이 그 다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한 예측에 기초해서 트렌드를 어느 정도 상당히 반영하는 모의고사다. 사실 이게 뭐 그냥 저희가 여기다 이제 재작년, 작년 수능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자, 요 전에도 예전에도 좀 그랬었어요. 정부 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자, 요런 문항들하고 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하게. 그래서 예전에 막 이런 뭐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6평 대비 모의고사 이런 걸 제가 막 출시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딱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딱 풀면 막 이제 학생들이 불만이 많아. 이 모의고사 평가원스럽지 않은 것 같아. 왜? 자기가 못 풀었으니까. 자기가 못 풀거나 자기가 계산이 좀 막 길게 풀어놨어. 계산이 너무 들어. 사실 계산이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가 계산을 막 길게 풀어놓고 그래서 이건 너무 평가원스럽지 않다. 평가원이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낸다. 막 이렇게 반응했다가 당장 6평을 그 다음에 몇 주 뒤에 딱 보고 나니까 뭐야 문제 스타일 비슷한 것도 있고 난이도도 심지어 비슷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뒤늦게 깨닫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게 더 도드라진 특징이 있죠. 뭐냐면 근시안적 시야나 시류의 압력. 뭐냐면 뭐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모의고사가 뭡니까? 그냥 일단 풀었을 때 기분이 좋은 모의고사. 기분이 좋은 것. 일단 점수가 좀 잘 나와. 잘 나오고 그다음에 막 계산이 막 되게 짧은 것 같고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딱 풀면 기분이 좋죠. 뭐 기분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죠. 저도 뭐 그런 문제들 풀면 뭐 기분이 좋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 반드시 그런 문제만 나올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시류의 압력, 인기 영합주의 있잖아요. 그런 데에 휘둘리지 않고, 자, 연구소 자체의 분석에 기초해서 중심을 굳건히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전에도 많이 그 수능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많이 냈지만 재작년이랑 작년에 특히 도드라지게 학생들도 이제 많이 알아보는 그런 모의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작년에 정부에서 킬러 배제 정책 이거 발표하고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사실 킬러 배제 정책 전부터 약간 그 평가원 모의고사의 스타일이 좀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바뀌는 스타일 이런 것을 잘 맞췄고 심지어 난이도도 잘 맞췄죠. 킬러 배제 정책 딱 발표한 뒤에 세간에서 전부 다 뭐냐면 수능이 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들, 시중의 모의고사들이 다 많이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그때 막 수강 후기에서 학생들끼리 막 논쟁을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수능스러운 난이도가 맞냐 아니냐 가지고 학생들끼리 막 논쟁할 정도로 난이도를 그렇게 낮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수능 전에 학생들끼리 막 그렇게 논쟁도 있고 했지만 수능 날 결국 입증이 됐죠. 수능 때 난이도가 안 쉬웠잖아요. 24학년도 수능. 자, 그래가지고 스피드러너 모의고사가 난이도 거의 뭐 유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난이도를 어느 정도 맞춘 몇 안 되는 모의고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은 그럼 어땠냐? 또 이제 그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이 그 전년도에 정부로부터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정부의 킬러 배제 정책 발표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성동격서 같은 느낌이다. 뭐냐면 그 동쪽에서 막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 뒤에 서쪽을 친다. 이게 성동격서 아닙니까? 이것처럼 정부에서 쉽게 낸다 막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뒤통수 때리는 약간 이런 거라고 저는 봤는데 그거에 이제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이 거기에 대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전년도에 뒤통수를 맞으니까 작년에는 또 막 다 이제는 뒤통수 안 맞겠다라는 것 때문에 막 어렵게 나올 것이다라는 또 전망 이런 게 꽤 있었죠. 근데 저는 또 약간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난이도 조정 이런 것을 딱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난이도를 작년에 하반기 때 파이널 시즌 1, 파이널 시즌 2 있죠? 이거는 난이도가 거의 수능스럽게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약간 덜 어렵게,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조금 어렵게 내는데 28번, 30번 특히 그 부분 어렵게. 이게 딱 작년 수능 때 완전히 거의 맞은 그런 기조였잖아요. 자, 이 기조를 2년 연속 맞출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뒷공문의를 그냥 쫓지 않고 저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 예상하는 그런 게 조금 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9편까지 저도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의 예상을 약간 수정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2년 연속 난이도를 어느 정도 예측한 게 맞았다. 그거에 기초해서 요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출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피드러너 모의고사의 주요 특징.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약점 체크와 시험 운용 훈련에 모두에 최적화된 모의고사다. 자, 이게 모의고사를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모의고사를 왜 연습을 많이 하지? 자, 이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모의고사는 일종의 리허설 같은 거예요. 리허설. 가수가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할 때 리허설 같은 걸 하죠. 그전에도 뭐 연습을 하겠죠. 그전에도 연습을 하겠지만 뭐냐면 실제 공연 상황과 흡사한 상황에서 연습을 또 한 번 반드시 하잖아요. 리허설을 또 잘 해야 본 공연에서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그 얘기들도 있어요. 뭐냐면 모의고사는 수능 현장의 그 현장감을 다 살릴 수 없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리허설이 본 공연이 아니라고 해서 리허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리허설을 얼마나 또 잘하고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본 공연에서 최적의 컨디션에 가까운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죠. 모의고사가 수능 현장의 현장감을 다 살릴 수 없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이것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그래야 수능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적응력을 그래도 더 많이 발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모의고사가 실전 연습. 자, 이건 맞죠. 근데 그 실전 연습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수능 그 난이도랑 똑같은 난이도로 연습을 해야 맞느냐?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동떨어진 난이도로 연습하는 건 안 맞겠죠. 왜냐면 이게 엔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엔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진 난이도로 연습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난이도를 2년 연속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렇게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전에 근접한 난이도. 자, 그다음에 실전에서 나올 법한 유형들. 자, 나올 법한 스타일. 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기에 집약을 해서 만드는 모의고사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컨텐츠 중에 가장 그 뭐라 해야 되지? 완성도가 높은 자, 그런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다 추구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실전 연습을 일단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운용 훈련, 자, 이걸 위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 이건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뭐냐면 이 모의고사라는 게 약점 체크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실력 향상은 엔제로만 하는 것이다. 이런 그 세간의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사람이 공부를 할 때 긴장감이 있어야 공부가 원래 잘 돼요. 그래가지고 엔제도 물론 당연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모의고사 같은 걸 딱 보시면요. 시간을 재고 풀기 때문에 그 시간 압박이라는 긴장감이 있죠. 그게 실전 상황이랑 유사한 거고요. 자, 그 긴장감 속에서 딱 봤는데 뭔가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막 흔들렸어. 뭐냐면 약간 헤맸다거나 뭔가 흔들림이 있었다. 또는 틀렸다.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엔제나 이런 데서 틀리는 것보다 모의고사 같은 데서 틀리면 더 충격을 받죠. 충격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점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충격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약간만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세요. 뭐냐면 그냥 점수가 왜 안 나오지? 계속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모드로 가기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 점수 자체보다도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시험 운용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했느냐. 자, 그 점 하나를 평가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개별 문제들에서 내가 이 문제에서 왜 헤맸지? 무엇을 몰랐길래? 이 대목에서 이 문제에 여기까지는 내가 풀었지만 이 뒷마무리를 왜 못했지? 무엇을 몰랐길래? 자, 그래서 본인이 약점을 갖고 있는 수학 내용에서의 공백, 수학 내용에서 구멍, 자, 이것을 바로 발견하는 용도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이게 충격을 받기 때문에 훨씬 거기서 내가 그걸 만회하는 복습,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훨씬 머릿속에 각인이 잘 돼요. 다음번에 시험에 이런 유사한 거가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행동 지침을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엔제는 엔제대로 효과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엔제는 시간을 안 재고 풀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실력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도전을 할 수 있고, 왜냐면 한 문제 막 20분씩 막 풀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그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엔제 풀 때는 뭐 대부분 잘 맞았는데 모의고사만 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실력인 것입니다. 뭐냐면 시간 압박 속에서 풀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이게 엔제 수준에서 정립한 그 실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 중에 그 고난도 문제가 엔제보다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모의고사에서 점수 잘 나오는 걸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점수 잘 나오는 게 엔제에서 맞히는 비율이 높은 것보다 어쩌면 더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 대해서 다량의 모의고사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34회분 이렇게까지 그 구성을 한 것이고요. 인강에서도 16회분, 많이 지금 다른 선생님들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적지 않은 숫자의 모의고사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약점 체크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라. 뭐냐면 모의고사를 딱 보시고 그 받는 충격을 그냥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 내 멘탈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못 해먹겠다. 입시 포기다. 또는 입시 포기가 아니라도 이제 모의고사 못 해보겠다. 다시 기출로 회귀하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출이나 뭐 개념으로 회귀한다? 물론 필요한 것들은 보완해야 되겠죠. 근데 그 회귀가 계속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한 포기와 회피, 이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좀 약간 상처받은 멘탈을 긍정적 에너지로, 다음번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든 맞추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킨다면 오히려 훨씬 학습 능률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현강에서 가르쳤던 친구 중에 뭐 지방에서 이제 그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지고 제 수업 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모의고사를 보고 집에 가서 복습을 2번씩 했다는 거야. 그 친구가 이제 내신은 전교 1등 잘 나오는데 이제 모의고사가 한 3, 4등급 막 이렇게 나오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딱 시험 보고 집에 가서 2번씩 복습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또 새로 과제로 주는 거 그것도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착같이 어떻게든
그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파이널 시기 때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제 이제 반에 한 35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한 30등에서 28등, 뭐 30등 이 정도 했던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 약점 어떻게든 만회하고 복습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이걸 다 빨아들여 보겠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가지고 10월 말쯤 됐을 때는 그 반에서 한 7, 8등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얘 잘하면 1등급까지도 오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막판에 약간 힘을 좀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등급으로 끝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친구 이제 의대 갔습니다. 그거로.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자기 약점을 체크해서 보완하는 것을 전투적으로 그렇게 딱 하면 모의고사만큼 성적 올리기 좋은 게 없다. 자기가 지금 아직 등급대가 조금 낮다. 나는 지금 뭐 5등급이나 6등급이다. 그럼 모의고사 풀 정도의 실력이 좀 안 되겠죠. 당연히 좀 그 프로메테우스나 그다음에 원소울 멀티나 이런 걸 좀 열심히 하시고 빅포텐 시즌 1 이런 거 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다가 내가 한 4등급 안쪽으로 좀 진입을 했다. 4등급, 3등급 이렇게 진입했다. 그러면 모의고사 연습도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틀리는 게 많겠죠. 틀리는 게 많으니까 와, 뭐 이거 시험 보는 거 의미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악착같이 그것을 내가 왜 틀렸는지를 딱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딱 그 만회를 하고 하면요. 또 실력이 많이 오릅니다. 올라요. 저도 옛날에 옛날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엄청 옛날이지만 저도 이제 그 언어 영역, 지금 국어 영역이죠. 국어 영역을 좀 아주 못했다는 건 아니고, 전교권 학생들 중에는 조금 못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 모의고사를 엄청 치열하게 봤어요. 모의고사 이제 딱 그 풀면 맨날 그 60점 만점이었는데 뭐 31점, 33점, 37점 막 30점대 막 나오고 계속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해설지를 보면 와, 이거 왜 내가 틀렸나? 엄청 골똘히 생각을 해야만 했거든요. 막 특히 이제 우리 이과생들로서 잘 이해 안 되는 뭐 시적 화자의 정서. 내가 그 정서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서 이해 안 되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지. 우리 이과생들의 또 이 마인드는 또 이 시하고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도 이제 해설지 보면서 얘가 지금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걸 계속 생각을 골똘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체화시키고 이렇게 굉장히 꾸준히 해가지고 수능날 저도 국어 언어 영역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좀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용도로 모의고사를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약점 체크하고 시험 운용 훈련 이거 모두 잘 할 수 있는 모의고사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되게 잘 알고 있어요. 딱 그 수업하다 보면 딱 그 눈빛 보면 알고 지금 여기서 또 애들 저거 하기 싫어하고 약하고 모르고 이런 거 잘 알기 때문에 제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왜 그렇게 논리적일 수 있냐? 학생들이 여기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점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약점들을 이렇게 딱 흔드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적당한 수준에서 조율이 돼 있어요, 지금. 요즘 그 평가원의 난이도 어느 정도 그거에 약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풀만 하면서도 뭔가 배워가는 게 많은 이런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그 앞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관성적 출제에 안주하지 않고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그래서 재작년에 킬러 배제 발표 이후에 막 특수 성질 위주 출제가 약간 지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발빠르게 대응해서 모의고사 만들 때 모의고사에 딱딱 그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반영해서 어느 정도 그 스타일에 대한 적중 이것도 했단 말이에요.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학2에서 극한이나 적분 간원이 강화될 거라는 저의 예측.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바로 그 마이맥 인강 공지사항에다 올려놓은 킬러 배제 정책에 대한 분석글이 있어요. 그 분석글에서 제가 이런 예측을 다 했는데 그 예측에 기초해서 모의고사 만들었고 그게 어느 정도 수능에서도 비슷한 스타일로 나왔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이나 덧셈 정리 강화된다는 거 이거 그 이후에 지금 제가 그때 다 예측한 거예요. 재작년 때.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이후에 모의고사들에 반영이 됐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 자, 그 다음에 28번 난이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했는데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재작년 수능이나 작년 6평이나 수능 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시각각 평가원의 그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문제를 물론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또 그때그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다.
문항 배치나 난이도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대해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난이도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때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난이도로 연습하는 게 또 필요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주요 특징들 이 정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6학년도 대수능 대비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OT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서 강조했던 바로 모의고사의 그 효용성 있죠? 자, 그 효용성에 대한 저의 그 설명, 자, 이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이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연습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